여러분들 내신에 도움이 되고 싶은 준삼촌입니다. 자, 이제 프랑스가 드디어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 몇몇 국가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까지 마무리하면 길고 길었던 프랑스의 지옥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너무 고생했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그 나폴레옹 전쟁과 프랑스 혁명 이전의 시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무슨 체제가 구축이 되었죠? 빈 체제가 구축이 되었죠. 근데 빈 체제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었나요?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말이 나왔냐면, 빈 체제가 뭐 하게 되더라? 동료하게 되더라. 그래서 빈 체제의 동료로 각국의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들이 확산되게 되는데, 오늘은 각기 그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 볼 생각입니다. 자, 뭐부터 한번 볼 생각이냐면요, 자유주의 운동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쪽에다 먼저 적을게요. 자유주의는 우리나라 그 현대사회 올 때 나왔던 운동들 있죠. 4.19라든지 유신체제 반대 운동이라든지 5.18이라든지 6월 민주항쟁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성격으로 맥락으로 이세요. 그래서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반독재의 성향을 가진 운동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른바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자유주의 운동은 이때까지 우리가 시민혁명을 배웠던 국가들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시민혁명 배웠던 나라 어디였죠? 영국이었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어디 배우고 있죠? 프랑스 배우고 있죠. 그럼 프랑스와 영국의 상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에서는 총 2번의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걸 두어서 우리는 7월 혁명, 그 다음에 2월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얘네들 정치 형태 이야기 또 나오거든요. 그때 잘 보셔야 돼요. 자, 각기 문제가 됐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더니 빈 체제로 프랑스의 왕이 돌아왔었어요. 그죠? 자, 부르봉 왕조도 프랑스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왔던 프랑스 왕의 이름이, 자, 샤를 뭐였죠? 10세였죠. 자, 복귀한 샤를 10세가 또 전제 정치를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전제 정치라면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샤를 10세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시민들 놔두기 싫습니다. 또 옛날로 돌아가기는 싫으니까. 그래서 이 7월 혁명의 전개 상황을 보면 시민들은 화가 나서 샤를 10세를 축출합니다.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왕을 세워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7월 왕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7월 왕정으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요거 이름 알아둬야 됩니다.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이에요. 또한 정치 형태는 왕도 있고 의회도 있기 때문에 무슨 정의 형태를 보이더라? 입헌군주정의 형태를 보이더라. 왜 프랑스는 혁명도 초반에 입헌군주정 나오다가 뒤에 공화정 이야기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전개를 보여주고, 이 뒤에 보면 이제 영향을 보게 되면, 자, 요 프랑스 7월 혁명의 영향으로 벨기에가 독립을 합니다. 누구로부터?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요. 독일과 이탈리아도 우리도 자유를 한번 누려보자. 그래서 이걸 자유주의 운동이 촉진되게 됩니다. 자, 그럼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은 또 왜 일어나냐? 시민들이 직접 왕을 뽑았죠. 그죠? 근데 이 루이 필리프가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7월 왕정이 무슨 짓을 하냐면, 재산 정도에 따라 정치 참여 제한합니다. 시민들이 세운 몇 월 왕정이? 7월 왕정이. 7월 왕정의 왕이 누구였죠? 루이 필리프였죠. 그럼 시민들이 루이 필리프 놔둘까요? 또 루이 필리프도 축출해버릴까요? 루이 필리프 축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왜 정치 참여에 제한을 주냐고? 자, 정치권을 못 받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겠죠. 그죠? 노동자와 그 다음에 중산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투표권을 요구해요. 이 결과
루이 필리프 축출되고요. 더 이상 왕정을 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입헌군주정에서 무슨 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쪽은 공화정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7월 혁명, 2월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왕이 축출됐었고 어떤 정치 형태를 보여주는지 알아둬야 되고요. 영향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아까 독일, 이탈리아 자유주의 운동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2월 혁명에서는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한쪽에서는 자유주의 운동 촉진, 한쪽에서는 독립운동 전개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이 2월 혁명 결과 오스트리아에서 3월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이 3월 혁명 결과 무슨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빈 체제가 붕괴되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복고주의의 메카였던 어느 나라마저 오스트리아마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빈체제를 이끌었던 메테른히 놔둘 필요 있어요, 없어요? 메테른히도 뽑아내야 되겠죠. 자, 이 7월 혁명 같은 경우에는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고요, 여자 한 분이 앞에서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그 그림이 한 번씩 사례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입헌군주정이고 어느 쪽이 공화정인지 알아두고요, 밑에 영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영국 하면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랑 또 얘기가 나올 게 있거든요. 영국도 무슨 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냐면은 선거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선거법 개정을 합니다. 자,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이 덕에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시민층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게 영국에서 있었던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겁니다. 자, 팁을 먼저 하나 주면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여기 나와 있는 2월 혁명하고요, 차티스트 운동, 이거 두 개를 연결해서 내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차티스트 운동이 어떤 성격의 운동이냐면, 자, 노동자들이 보통 비밀 선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거창하게 적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노동자들도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명시한 인민헌장이라는 거를 발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인민헌장 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21세 이상 모든 남자에게 선거권을 주어라. 그리고 모든 선거구는 평등하게 하고, 그리고 누가 누굴 찍었는지 알려줄 필요 없는 비밀 투표제를 실시하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자, 동그라미 치는 단어 잘 보세요. 차티스트 운동도 노동자들에 대한 투표권 이야기가 나왔다, 그죠? 2월 혁명에도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묶여서 얘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비슷한 성격의 운동을 찾으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 프랑스 혁명 같은, 프랑스 7월 혁명, 2월 혁명 같은 경우에는 앞에 왜 우리 프랑스 혁명 볼 때 왜 그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뭐 프랑스에 보면은 첫 번째 뭐 테니스 코트에 가가지고 만들었던 국민의회라든지 아니면 입법의회라든지 국민공회라든지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 국민의회에서 학교 선생님이 입헌군주정을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입법의회에서 그 입헌군주정을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어느 쪽에서 입헌군주정을 얘기하시는지 잘 보시고요. 그리고 국민공회는 어차피 똑같이 공화정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로베스피에르가 이끌었던 국민공회랑 2월 혁명의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있고, 앞에 테니스 코트 협약으로 만들어졌던 국민의회나 그 다음에 이제 혁명전쟁을 주도했던 입법의회, 이거는 또 7월 혁명하고 성격이 유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부분 또 유의를 하셔야 돼요. 복잡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유주의 운동을 봤으면 이번엔 우리가 무슨 주의 운동을 볼 거냐면 민족주의 운동을 보겠습니다.
민족주의 운동은 삼촌이 무슨 운동하고 비슷하게 보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조상들이 하셨던 독립운동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기본적으로 봐주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때 당시에 메테르니 치하하에 빈체제 때 벌써 두 개 나라가 독립을 해버립니다. 첫 번째 어디가 독립을 하냐면 그리스가 오스만으로부터 독립을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벨기에가 누구로부터 독립을 하냐면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해요. 자, 묶어서 볼게요. 그리스, 오스만, 벨기에, 네덜란드 요렇게 묶어가지고 보면은 그나마 외우기 조금 편해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정말 중점으로 봐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이탈리아하고 독일입니다. 이탈리아하고 독일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거든요. 이탈리아와 독일의 독립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보다는 어떻게 흐름이 전개되는지 그거를 외우는 게 여러분들 시험에 더 중요해요. 교과서 내신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이탈리아도 당시 여러 나라로 독립이 되어 있었는데 그 국가들 중에 샤르데스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샤르데스 국가 이름입니다. 샤르데스라는 나라가 중심이 되었고 그 나라의 재상이 누구냐면 카보우르라는 사람입니다. 카보우르. 그래서 샤르데스의 카보우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어느 나라가 이탈리아가 민족주의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탈리아 민족만의 국가를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삼촌은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면요. 자, 자, 따라해 볼게요. 바탕을 마치니 뭐라고요? 자, 그 다음 북쪽의 카우보이가 남쪽으로 가리.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바탕을 마치니 북쪽의 카우보이가 남쪽으로 가리. 자, 이게 이탈리아 통일 3단계를 이제 학습하기 위해서 삼촌이 만든 문장인데요. 이탈리아 통일의 정신적 바탕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치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활동을 했냐면 청년 이탈리아당 운동을 바탕으로 이탈리아 청년들한테 독립의식, 우리나라만의 민족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정신적 바탕을 만들었고, 자, 샤르데스의 그 재상이었던 카보르가 북쪽의 카우보이라고 삼촌이 적었죠. 이렇게 적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누구와 전쟁을 하냐면 통일 과정에서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가운데 위에 있는 이탈리아를 통일하게 돼요. 중북 이탈리아를 통일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있죠. 자, 남쪽으로 뭐? 가리발디. 이 사람은요, 붉은 셔츠단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빨간색 셔츠를 입고 전쟁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인데, 이 가리발디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남부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인 남부 시칠리아, 나폴리 이런 곳들을 이탈리아 영토로 통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여기 통일 3단계를 외우기 위해서 삼촌이 만든 문장이 바탕을 뭐하니 마치니 어느 쪽이 북쪽의 누가 카우보이가 어느 쪽으로 남쪽으로 어떻게 가리 이렇게 외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단계가 사실 더 있어요. 마지막에
자, 가리발디까지 해서 남쪽으로 다 합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탈리아 권력 안에서도 좀 독특한, 그러니까 독자적인 힘을 가진 지역들이 있는데, 첫 번째 최대의 수상무역 도시인 베네치아, 그리고 교황한테 헌납된 땅인 교황령, 이런 부분까지 합쳐지면서 이탈리아의 통일이 완성되게 되죠. 그래서 이탈리아는 카보우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나 그 통일 과정 있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독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독일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합쳐지기 전에 국가가 총 몇 개로 쪼개져 있었냐면 300개로 국가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인 게 어느 한 나라가 중심은 잡아뒀는데 바로 그 나라가 그 프랑스의 혁명 터졌을 때 간섭해서 독립 그 혁명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바로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이센의 재상이 바로 비스마르크예요. 자, 이 독일도 통일 과정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독일 통일은 좀 독특한 게 영토적 통일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역적 통합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관세 동맹이라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무슨 동맹이요? 관세. 관세는 뭐냐면 나라끼리 무역할 때 주고받는 일종의 세금인데 제일 먼저 세금적인 부분에서 통합을 해서 사람들끼리 이제 독일 민족에 대한 부대낌이 없는 상태에서 독일 민족의 힘을 모으고 이제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서 프로이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무슨 정책을 실시하냐면, 시험 진출입니다. 철혈 정책이라는 걸 실시하게 돼요. 철혈 정책, 살벌하죠? 철과 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게 뭘 상징하는 말이냐면 바로 군대를 만들게 돼요. 나라를 통일하려고 보니까 힘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군대를 만들어서 어디를 쳐 부시냐면 옆에서 깔짝깔짝거리던 오스트리아를 격파합니다. 예전에 실제로 시험 문제로 어떤 걸 본 적이 있었냐면요, 이탈리아의 독립 과정, 그 국가 수립 과정하고 어느 나라의 독일의 그 국가 수립 과정에서 어느 나라와 공통적으로 전쟁을 했냐라는 문제를 실제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답이 어느 나라였다? 바로 오스트리아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문제 내시는 선생님들도 간혹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도 왜 중북부부터 먼저 통일했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부터 먼저 통일해요. 북동일 연방을 결성합니다. 이후와 또 어디에 전쟁을 하냐면 그 다음에 프랑스를 격파하고요. 주변에 워낙 이 나라한테 시비 거는 나라가 많다 보니까 철야 정책으로 군대를 키워놓고 걸리적거리는 나라들을 제거한 다음에 드디어 통일을 완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독일 제국이 됩니다. 황제 이름은 빌헬름 1세고요. 자, 요 단원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내용 잘 따라오셔가지고 그냥 3파적으로 따로따로 피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자유주의, 민족주의 왜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빈 체제가 탄압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대해서 일어난 운동들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서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 잘 감안을 해 두시고요. 자, 요것도 이제 암기를 하고 이제 드디어 큰 산 하나 넘었습니다. 프랑스 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로 갈 거다? 미국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암기하고 다음 단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 암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유주의 운동부터 먼저 볼게요. 자, 자유주의 운동 프랑스, 영국 두 군데라 그랬죠. 자, 7월 혁명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복귀한 부르봉 왕조의 샤를 몇 세? 그쵸, 샤를 10세가 또 지가 다 흔들려고 하는 무슨 정치를, 그쵸, 전제 정치를 실시하는 바람에 7월 혁명이 터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샤를 10세를 축출하고 7월 왕정, 왕은 있는 거예요. 의회도 있고. 그래서 무슨 정치 형태? 입헌 군주정을 실시하는데 이때 뽑은 왕이 루이 필리프입니다. 그래서 이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은 간혹 교과서나 시험에서
시민들이 직접 뽑은 왕이기 때문에 시민이 왕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영향 부분이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데, 교과서마다 독일, 이탈리아 어떤 교과서에서는 여기는 뭐 무슨 뭐 조금 성격이 다른데, 일단 삼촌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의 교과서나 문제집들에서는 독일, 이탈리아 자유주의 운동 촉진 부분이 7월 혁명에 들어가고요. 독일, 이탈리아의 독립운동, 그러니까 민족주의 성향이죠. 독립운동에 영향을 준 거를 2월 혁명에 보통은 집어넣던데, 다르게 조금 독일, 이탈리아 이야기들이 나오는 교과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하고 여러분들 참고서들하고 조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세계사가 교과서마다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가는 단어들이나 시점들이 조금씩 차이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월 혁명 보겠습니다. 2월 혁명은 영국의 무슨 운동? 차티스트 운동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했죠. 둘 다 무슨 자들한테 선거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라는 이야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2월 혁명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왕이라고 뽑았던 루이 필리프 7월 왕정이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누구는 정치 참여시키고 누구는 정치 참여를 안 시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화가 나서 누구를 축출시켜버린다? 루이 필리프 2월에 축출시켜버립니다. 자, 이러면 이제 왕 없죠. 그죠? 왕 없죠. 왕은 없고 의회는 있죠. 무슨 정이다? 공화정입니다. 영국은 공화정이 먼저고 입헌군주정이 뒤에 나오는데, 프랑스는 앞에도 입헌군주정이 먼저 나왔고 공화정이 뒤에 나왔고, 여기서도 입헌군주정이 먼저 나왔고 공화정이 뒤에 나오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2월 혁명이 되면은 빈 체제가 완전히 내려앉게 되죠. 오스트리아 안에서 3월 혁명이 터지면서, 그렇죠, 빈 체제가 붕괴됩니다. 그리고 빈 체제를 이끌었던 수상 누구였죠? 재상 누구였죠? 메테르니 축출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넘어와서 민족주의 보겠습니다. 자, 뭐라 그랬어? 오스만에서 누가 독립했다? 그리스. 자, 네덜란드 에 들어가는 나라 어디? 그렇죠, 벨기에는 네덜란드에서 독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의 그 통일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나라 샤르데스. 이 나라의 재상 이름이 뭐라고요? 카보우르. 그래서 이걸 외울 때 바탕을 마치니는 이탈리아 통일의 정신적 바탕이었던 청년 이탈리아당 운동을 이끌었다고 얘기했고요. 북쪽에 누가? 카우보인데 카보우르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카보우르. 자, 이 카보우르가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한다? 오스트리아하고 전쟁을 합니다. 독일하고 이탈리아 통일에 둘 다 권리적된 나라가 어느 나라다? 오스트리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이탈리아 어느 지역? 북부 지역을 통일한다고 얘기했고, 남쪽으로 가리발디. 자, 이 사람은 남부 시칠리아, 지명을 직접 얘기를 많이 해요. 나폴리 이런 지역들을 통일했고, 마지막에 베네치아 교황령까지 흡수하면서 이탈리아 통일이 완수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독일은 프로이센이 중심이고, 중심이 된 재상 이름이 많이 말랐나봐요. 비스마르크. 여러분들 조심할 게, 여기 오스트리아 빈의 수장인 메테르니, 이탈리아 샤르데스의 수장인 카보르, 그 다음에 독일의 프로이센의 수장인,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 이 세 사람 이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독일은 특이하게 영토 통일보다 경제적 통일이 먼저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무역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내는 세금인 무슨 동맹? 그렇죠. 관세 동맹이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군대를 키우는 정책을 삐쩍 마른 아저씨 비스마르크가 실시합니다. 철과 피라는 뜻이라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이걸 무슨 정책? 그렇죠, 철혈 정책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또 여기서 자, 이탈리아랑 똑같이 어느 나라가 권리적거린다? 그렇죠, 오스트리아 격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북동인 이탈리아도 북쪽이 먼저죠. 독일도 북쪽이 먼저예요. 그리고 얘는 한번 전쟁하면 더 해요. 철혈 정책 했으니까 프랑스까지 격파하고 독일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 단원이 정말 문제가 때밭입니다. 때밭. 끝도 없이 계속 쏟아져요. 그래서 어느 하나 사실 놓치고 볼 곳이 없는 단원이 프랑스 혁명 단원입니다. 자,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엔 이제 또 어디가 기다리고 있다? 미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친구 오늘 너무 열심히 했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